지금 윤석열 하나 지금 파면됐다고 윤석열은 지금 선동질하고 있잖아요. 네. 윤석열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윤석열 지금 풀려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속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그 우원식 의장이 얘기를 한다면 차라리 그 내란숙의 윤석열을 하루빨리 구속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기자회견을 했으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제 그 2명 이제 차례로 이제 저하고 그 전화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들려드릴 텐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통화 내용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한 직후에 저도 워낙 놀라서 직후에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전체적인 이 담화의 맥락들을 이분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저하고 전화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이제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의원들,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분위기. 네, 다만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자기가 이 개헌 담화를 발표하기 전에 여야 지도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진행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은 그래도 민주당의 이제 그 지도부급 의원들이거든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 상당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에서 이제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오늘 개헌 논의가 여야 지도부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이분들을 제 질문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도 굉장히 사실상 좀 당혹스러워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선출한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장을 대놓고 이제 뭐 성토하시지는 않지만 왜 이 시점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 아쉬움을 지금 토로를 했습니다. 네, 이분은 좀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네, 이재명 두 분 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렇죠. 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심중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이기 때문에 저희가 AI 음성 대역을 통해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녹취본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의 신원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들어보시죠. 네네. 예, 수고하십니다. 아니, 저기, 국회의장, 개헌 담화, 그거는 일단 당하고 좀 상의를 한 거예요? 네? 상의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도 어쨌든 뭐 여야 지도부하고 뭐 이런저런 많이 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오늘 이제 발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알고는 있었나요, 그러면? 네? 아마 중간에 메신저가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반응이 지금 상당히 저도 1시간 만에 한 700개 문자를 받았거든요. 예. 지금 내각제 혹은 내란 세력과의 어떤 타협 이런 걸로 반응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키워드 자체가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점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그 승자 독식, 권력 분산, 국민 통합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제3자가 들으면 일단 뭐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내각제나 아니면 책임 총리제, 또 뭐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원 집정부제로 해서 책임 총리제로 가는 거 아닌가? 제3자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딱 쉽어요. 워딩은 현재로서 나오는. 그래서 좀 완충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개헌 관련 논의를 하려면 개헌 관련론의 대상에 국힘이 이제 들어올 텐데 국힘이 적어도 내란 행위에 대한 어떤 결연이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1호 당원에 대한 제명이라든가 뭔가 가시적인 내란의 종식에 대한 상징적 어떤 결론 없이 바로 그 내란 세력하고 개헌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도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전에 필요한 선결 사항이 있다라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이분은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 그냥 바로 이런저런 그냥 그 일축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이제 좀 생각을 얘기한 건데 일단은 지금 본인한테도 순식간에 저하고 통화한 게 한 1, 20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담화 발표하고 난 뒤에. 네, 문자가 700개가. 700개가. 근데 대부분 다 그 비판적인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건데 여기도 이제 이분이 이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개헌 논의하려면 국힘당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국힘당은 말 그대로 내란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국힘당의 1호 당원인
윤석열을 탈당을 시킨다든지 그렇죠. 예, 뭔가 이 내란 세력과 국힘당이 절연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상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힘당과 이 개헌 논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뭔가 선결 과제. 그러니까 국힘당이 내란 세력과 완전히 절연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국힘당과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윤석열에 대해서 뭐 같이 윤석열의 뭐 구속을 먼저 시켜놓고 논의를 한다면은 진정성을 좀 보일 텐데 지금은 뭐 여전히 윤석열은 내란 선동을 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개헌을 과연 논의할 때인가. 네. 근데 원래 지난번에 이제 이 대표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 자기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때 얘기했던 건 직접 민주주의 강화, 뭐 국민 뭐 소환제라든지 국민반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제가 눈여겨본 워딩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뭐 대통령을 이제 뽑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안 되고 대통령과 뭐 국회의원들 여기까지도 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요 얘기는 지금 뭐 이 대표가 얘기했었던 뭐 국민 소환제나 뭐 이런 것들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나요? 이게 국회의장의 워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 워딩이 있었어요. 대통령을 그냥 뽑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일단은 어쨌든 뭐 의장 주변에 계신 분 비서진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각제 개헌 이런 걸 염두에 둔 걸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맥락을 잘못 짚는 거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의장님도 내각제를 소신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어디가 얘기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약간 워딩이 약하긴 한데 국민 좀 소환제 이런 것들로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은 개헌에 대한 논의를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조기 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개헌안이 이제 그때 이재명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 이쪽에 좀 오늘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이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부터 매듭을 짓고 그리고 추가적인 개헌은 다음 지방선거 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핵심 당원들은 권력구조 개편을 내각제 개헌으로 생각들을 내각제는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아마 내각제라고는 안 하겠죠. 이제 대통령 중임제를 지금 국민의힘도 반응이 대통령 중임제로 얘기를 해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논의 환영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대통령 중임제로 포장은 씌우지만 실질 내용은 이원 집정부제로 가면서 책임 총리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책임 총리제가 곧 내각제인데 내각제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다들. 그게 인기 없는 걸 아니까 내각제라고 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제3자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냥 12.3 개헌 힘들게 막아내가지고 윤석열 이제 끌어내리자마자 내각제론자들이 특히 내란 세력들이 주장하던 그 개헌 논의에 뭔가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돼서 네, 그래서 일단 반응이 좀 상당히 좀 뜨겁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진위를 좀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란 특검을 저쪽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로 바로 들어갔을 때 내란 세력들에게 어찌 보면은 출구를 마련해 준다라는 우려거든요. 뭐 제대로 그렇죠. 맥락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국힘당이 지금 내란 특검도 받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부터 받아야죠. 네, 그리고 내란 책임자들도 지금 사실 국힘당 내에 내란 책임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호, 그죠? 예, 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개헌 논의를 하냐. 어쨌든 지금 다행히 제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기본 원칙은 좀 저희 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진명계 의원인데 맥락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내란의 진압이라든가 종식과 연결해서 개헌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내란의 궁극적인 종식을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확실한 근원적 해결 그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논의를 좀 권력구조 개편 너무 이것만 강조하시니까 차라리 직접민주주의 강화 이런 부분도 한 말씀 더 얹어주시면 이건 이번 개헌 논의 자체가 어떤 특정한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여러 안들을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권력구조 개편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승자 독식 폐해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승자독식이라는 표현도 쓰셨나요? 네, 승자 독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집권했을 때 과감하게 이제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고 또 강한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승자독식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적절하게 또 반대 세력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러니까 명심하게 갈 거라는 우려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회에서 개혁 법안들이 지금 발목이 계속 걸리는 게 결국 윤석열이 거부감 행사해가지고 제대로 개혁이 추동이 안 된 건데 이걸 다시 또 내란 세력들하고 같이 권력을 분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 그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들을 더 어렵게 만들지 나고 그랬지. 그러니까 의장의 그 의지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개헌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중간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승자 독식 해결 권력구조 개편 이렇게 하니까 다시 사람들에게 수박의 프레임을 작동시킨 것 같아서 그러니까 12.3 개헌의 문제는 대통령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가 개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데 지금 아무튼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반응을 보면은 뭐 처음에는 국회의장 생각해가지고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오늘 개헌 그 발표는 글쎄요 그 충분한 그 당하고 상의해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놀랐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네. 친명 그래서- 개헌인데도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저하고 이제 그 공감대가 이제 그 형성이 된 부분이 사실상 그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아까 권력을 무조건 부정적이고 권력은 항상 그 통제 그리고 분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권력을 민주국가에서 제대로 쓰면 제대로 된 개혁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한국에서는 언론 권력, 검찰 권력, 재벌 권력들이 어마어마무시하게 강해요. 결국 이런 언론, 검찰, 재벌들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이끌어내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치 권력이 강한 권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정치 권력마저 이거 권력 나눠먹기 형식으로 이렇게 권력이 적당히 분산이 되면 외려 거꾸로 조중동 등 언론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을 통제하기가 너무 좋죠.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각제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언론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재벌 권력들이 제대로 민주적인 통제가 돼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때 가서 한번 내각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 기득권 적폐와 카르텔이 너무나 강고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일시에 바꿔내기 위해서는 저는 더 강한 대통령 권력이 때로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지금 윤석열 계엄, 윤석열 내란을 지금 진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혁명 정부 수준의 굉장히 강력한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주 평화 시기에 얘기하듯이 책임 총리제해서 국회의원들끼리 총리 뽑아가지고 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행사한다는 것은 물론 뭐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입법부 행정부가 같이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있다고 취지를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국 지금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세력들과 충분히 섞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돼서 결국 언론 개혁들 하나 하려고 했을 때도 그 조중동하고 싸우는 거 보고도 대통령 권력 얼마나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내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그냥 문고리 하나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권력이 심지어는 또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또 자괴감 어린 말씀도 하시고 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권력을 더 약화시킨다고 얘기한다면 결국은 기득권 카르텔만 더 공고히 해주는 결과가 그렇죠. 된다. 네. 그리고 굳이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이 다시 윤석열 같은 대통령 이 폐악 군주들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상존해요.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시민들,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뭐 국민 소환제라든지 이런 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 이런 거는 동의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서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지금 볼 때.